긴급한 뉴스는 일단 봤고요. 원래 중도님과 토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중도님께서 안 오시니까 제가 일단 사건의 발단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요 글입니다. 오늘 올린 영상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올린 영상에서 제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또 윤갑근 지금 현재 후보로 나오신 그 두 분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좀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타락해 가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윤 대통령이 좌파로 전향하면 따라서 전향하실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근데 토론을 하라고 제가 댓글을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들어오셔서 제가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 minutes later. 뭐야, 오셨네? 1시 넘었는데 내가 2시 반까지밖에 는 내가 시간이 없는데 아까 다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겠죠? 들어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런 댓글을 다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윤어게인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과가 아니고 이유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틀렸다. 이진숙이가 됐든 박상영이 됐든 또 한 명 누구였죠? 윤곽근. 네. 그 사람들 딱 찾아보면 지지 안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수답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다른 정책에 마음에 안 들어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혹시 깊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저한테는. 네, 저는 그게 부차적인 문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대등하거나 아니면 그쪽이 오히려 메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좀 물어볼게요.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누군가를 응원하실 때 그 사람들을 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과 행적을 봐야겠죠? 너무 포괄적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공약을 보신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보신다든가 이렇게 좀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저는 저를 보수로 정의를 했으니까 누구를 지지할지 말지 결정을 하려면 그 사람이 누구의 편인지를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주장하는 말과 행동과 공약이 보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공약이네요. 장동영 예시로 들어볼게요. 네. 장동영 이 새끼는 금요 비대위 나가서 처한다는 소리가 저는 그 전까지는 장동혁을 그냥 참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금요 비대위 나가서 그 말하는 걸 보고 이제 쐐기가 박힌 거예요. 네. 아, 이 새끼는 보수가 아니구나. 결국에는 장동혁을 믿었었나요? 과거에는? 장동영 과거에도 믿지는 않았어요. 과거에는 무능한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금요 비대위 방송을 보고 그거를 기점으로 아예 그냥 좌파가 당을 잘못 찾아온 게 맞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과거에 어땠나요? 2022년, 2023년 이럴 때. 그때는 한동훈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 그 전까지 믿었던 사람은 한동훈이랑 갈라서기 전까지 윤 대통령도 믿었었습니다. 네, 그때는 아예 윤 대통령을 믿었던 것 같아요. 왜 갈라진 이후에 그 신뢰성에서 금이 갔나요? 한동훈이랑 갈라서기 이전에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그냥 조직과 법에 충성한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말대로 했어요. 이제 조국 들이받고 문재인을 들이받고 본인한테 별로 유리할 것 같지 않은 행동을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들이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이 솔직히 그거 되게 멋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동훈이랑 갈라서기 이전의 윤 대통령은 네. 그 이준석 같은 게 막 삐졌다고 여기저기 들이받고 다녀도 그때 이준석은 내가 왜 삐졌고 뭐가 화가 났고 뭐가 불만인지 막 구구절절 한 30분 정도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딱 두 마디 했어요. 더 길게 하긴 했지만 아무튼 핵심이 두 마디였는데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십시다. 이러고 말았거든요. 네. 그때 반응이 이준석은 그냥 그저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연설 딱 끝난 직후에 저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질렀어요. 왜요? 윤 대통령은 좀 되게 작은 갈등 정도는 그냥 품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맞구나. 그만큼 그릇이 크고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신뢰가 깨졌죠? 그 모습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부터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이준석을 품을 때 보여줬던 모습들을 한동훈을 상대로는 안 보여줬어요. 혹시 한동훈, 아까 한동훈 좋아한다고 하셨지? 근데 지금은 또 한동훈 한동훈도 싫어하지 한때는 않으신가요? 믿었었죠. 네, 한동훈도 지금 싫어합니다. 그죠? 제가 결국 지금 물어보고 싶었던 말은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 있잖아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보고 있던 그 기준들. 그 기준들에서 사람을 봤을 때 지금 배신을 안 당한 적이 몇 번이나 있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배신을 안 당한 적이라고 하면은 이준석은 처음부터 배신의 대상이 아니었고 반대로 말할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갔던 당대표는 딱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끝이 안 좋았어요. 이준석하고도 잘 안 됐고 김기현이 스스로 무너졌고요. 한동훈이랑도 잘 안 됐고 장동혁하고도 결국 장동혁이 노선을 바꿔버렸죠. 그러면 그거는 그들의 문제고요. 지금 중도님의 네. 그 신뢰가 무너진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제가 배신을 안 당한 적은 없죠. 그것이 없죠. 그러면은 그 기준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반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반대로 말하면은 네. 그 중에 누구도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던 걸 수도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한 이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의 편이었는지를 봤던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언제부터 변했는지가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좀 물어볼게요. 저희가 계속 말을 하는 그 계엄의 이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셨었습니까? 예전에? 계엄의 정당성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항상 주장드렸던 말씀도 사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계엄의 그 진정성은 네.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죠.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자, 저는 그거면 됐어요. 뭐 거기서 뭐 더 했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그건 부차적인 더 문제고 계엄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게 지금 중도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모든 리스크를 다 홀몸으로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분을 제가 지지를 하는 게 그분이 중심이 되는 게 제 기준의 중심이 되는 게 그게 뭐 과한 겁니까?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중도님한테 지금 신뢰를 했다가 배신 안 당한 적이 몇 번이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장동혁 믿었고 김민수 믿었고 저도 한동훈 믿었었거든요. 다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원래 기본적으로는 정치인은 안 믿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님은 왜 내가 그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느냐. 그분은 계엄이라는 거 한 방으로 거의 전 국민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 나라의 위기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얻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오히려 지금 목숨만 왔다 갔다 하세요. 희생이라고요. 희생.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자기 몸, 자기 배지 희생해가지고 하려는 사람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황교안님 말고는 전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다른 사람 보이는 사람 있어요? 배지 내놓고라도 내 몸이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저 공산주의자들 저들한테 막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냥 그거 무시하고 불도저처럼 밀고 가려는 사람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 배지까지 걸고 그렇게 한 사람은 황교안 말고는 없겠죠. 뭐 맞아요. 배지 없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거 사실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이 이제 워낙에 크니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제가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한 말의 의면에는 뭐가 있냐면 네. 아까 제가 딱 거기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뒤집으면 아무리 진정성이 있고 진심으로 자기가 사심 없이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명하지 못했으면 그거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옹호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계엄을 통해서 그게 마지막 수단이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몽됐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얻은 게 없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따져보면 일단 본인이 얻은 게 없다는 것까지는 인정할게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된 게 아마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을 계몽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계몽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계몽의 결과가 뭐였냐는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 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을 했으면 그 모멘텀을 가지고 보수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보수 지지율이 오르든지 하다못해 이번 지방선거 정도만이라도 어느 정도 승산을 가져올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한번 물어보고 왜냐면은- 싶은데 이제 죄송해요.
지금 계엄을 한 본질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겁니까? 계엄의 본질이 계- 뭡니까? 계엄의 본질은 민주당이 얼마나 답이 없는 집단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목표였다고 말을 했죠. 그러면 그것만 지방선거를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 겉에 있는 껍데기예요. 민주당이 쓰레기인 걸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거 하려고 계엄을 때려가지고 목숨을 위태하게 만든다고요? 자기 부인까지도 위태하게 만든다고요? 거기서 좀 인식이 갈리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쓰레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감이지만 이 나라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제 최소 40%가 넘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꼬라지가 된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민주당이 그냥 쓰레기 수준이라는 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가 지금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나라가 그냥 쓰레기들로 그냥 조금 망쳐지고 좀 잘 되어 있던 게 좀 무너지고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라가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에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 네. 안 되시나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거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네.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정치인으로서 무능하고 그리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그냥 이 정도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왜 비상계엄까지 때릴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얘네들이 그걸 넘어서 나라를 매국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것까지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쟤네들 또 쓰레기짓 하나 보다. 다음 총선까지 기다리면은 우리가 바꿔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겠지. 이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계엄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에 혹시 인정 안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나라가? 매국 행위가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당장이라도 막기 위해 계엄을 했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결국 못 막았어요. 지금 정권도 이재명이고 그 국회 의석도 민주당 쪽이에요. 지금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무슨 짓을 하고 싶더라도 얘네들은 자기가 그냥 하려면 할 수 있는 입장이고 네. 4년 이제 몇 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선을 한번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된다는 거를 얘네들도 잘 알고 있어요. 당장 나라 팔아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왜 안 팔리고 있죠? 못 팔고 있죠. 지금 그거 어떻게 한 번에 팝니까? 한 번에 팔 수 없다고 생각하시네? 아니요. 근데 지금 이미 거의 다 팔리긴 했어요. 저랑 같이 뉴스 보지 않으시나요? 계속? 뉴스는 여러 가지 다 보고 있죠. 저랑 제가 보여드리는 뉴스들은 좀 보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것들은 나라가 이제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개별 정책들일 수는 있는데 정말로 나라가 한 방에 뒤집어질 만한 개헌이 과연 지금까지 몇 번이 나왔냐는 거죠. 제가 본 거는 좋게 쳐줘서 많으면은 한 3번 정도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뭐 집행유예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그냥 풀어주지? 간첩 얘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 뉴스들 제가 간간히 보여드린 게 있는데 네. 네 그런 거 그거는 보면은 그거는 민주당이 병신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입속을 챙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나라를 한 방에 말아먹을 만한 정책들이 되지는 않아요. 아니요 저기요 잠깐만요. 한 방에 말아먹는 것만이 그게 위험한 겁니까? 야금야금 말아먹는 거는 안 위험해요? 눈치 못 야금야금 채게 말아먹을 수도 있겠죠. 눈치 못 채게 야금야금 말아먹고 있다가 지금 중도님께서는 지금 인정 못하고 계시지만 난 인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라 제가 봤을 때는 70% 이상 넘어갔어요 이미. 근데 지금 중도님 모르시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야금야금 지금 먹기고 하고 있었는데 아니 네. 일단 이거부터 인정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거를 막으려고 이거를 알리려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대통령이 막을 수 있네요? 이미 다 정치권들이 다 먹혀버렸는데 못 막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엄해서 알린 거거든요. 근데 아까 중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엄했는데 알린 건 좋은데 어차피 못 막지 않았냐? 그럼 난 반대로 물어보시는 게 그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뭐 그 방법을 제가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맞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방법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군대를 뭐 그렇게 막 동원한다 네. 뭐 이런 거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만약에 윤석열 군대가 다 대통령이 먹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시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먼저 본인의 직을 지키고 그 시간을 벌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벌은 동안 다른 방법을 도모해야 됐겠죠. 본인이 직접 뭐
방송에 나와서 매일같이 대국민 담화라도 해서 민주당이 어떤 집단인지를 한마디라도 더 알리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뭐 물밑에서 자기 그 저 국힘당하고 물밑 작업을 잘해서 당이라도 장악을 해놓든가 둘 중 하나는 했어야겠죠. 그거 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임기 채우시는 동안에 그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도 이미 감옥에 가신 다음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그걸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그것도 안 해놓고 계엄부터 때렸을까요? 계엄하면은 내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더라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뭐 개인 번호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어떻게 장악을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몇 번이나 했었는지는 그 과거 기록들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죠. 대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로- 대국민 담화 네. 안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할게요. 근데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중도님께서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나라가 지금 다 먹혀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편이었어요. 혼자 편. 국민의힘도 내 편 아니고요. 국민의힘도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짝짝꿍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 입법부 그냥 다 장악해가지고 법안도 야금야금 바꿔가면서 뭐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대통령 거부권을 막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일은 진행이 돼요. 매국이라는 행위가. 중도님은 그러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예산도 다 깎아버려. 내가 지금 뭐 임명을 해가지고 뭐 장관 뭐 앉혀놓으면 다 그냥 탄핵시켜버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첫째로 아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사쿠라 정당이다, 뭐 민주당 이중대다 이 얘기 듣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아마 천리버님도 아실 거예요. 이거 최소 문재인 임기가 끝나기 전부터 그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민의힘 노답 집단에서 대선 후보까지 올라와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최소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몇 개월 동안은 본인이 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어쩌다가 다 잃고 당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해서 아무하고도 편이 되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만 편이 되는 상황에 놓였냐는 거죠. 그게 지금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원래부터 민주당 이중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까지만 잠깐 본성을 숨기고 윤석열 대통령 밀어주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서 다 같이 돌아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증거가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한동훈이 처음 비대위원장 하면서 이제 선거를 주도할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랑 그리고 한동훈 빨아제끼는 소위 한 딸이랑 갈라지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였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대한 주도권을 잃기 시작했던 것도 그때부터였고요. 왜냐면은 임기 시작하고 나서 이준석 체제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당대표를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낼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준석이 쫓겨나고 김기현이 당대표가 됐었죠. 그런데 그게 한동훈 때는 안 통했던 거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그럼 지금 이거는-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게 어떻게든 네. 그 사람의 실책을 지금 계속 꼬집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의 진정성은 아까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성과 실적은 다른 문제인 거죠. 실적이 그럼 좋았던 사람은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탄핵당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셨고 문재인은 당연히 그냥 쳐 말아먹었고 아무도 지금 잘한 사람 없어요. 뭐 잘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했었어야지라고 내가 말을 한다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하겠는데 아니 애초에 대통령직이라는 그 위치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그 안에 있는 뿌락치 애들이 같은 당 의원들이라는 인간들이 다 짝짝꿍 해가지고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뭐 어디까지 가능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어차피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 진정성밖에 없는데 자꾸 그 사람이 이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 저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밖에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해보지도 않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진정성이야말로 가장 검증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진정성을 갖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건 결국 어디서 오냐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의 일관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한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계엄을 했으면서도 그 계엄을 하면서 냈던 메시지가 네.
보수로서 이제 각성을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네. 본인이 이제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일관성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지만 맞아요. 저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계엄을 함으로써 실제로 상황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계엄을 안 했으면 더 망가졌을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고?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엄을 생각이 했기 가능합니다.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상황 꼬라지를 보니까. 네, 그게 지금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미래의 영역이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계엄을 안 하셔가지고 그대로 남아 계셨으면은 식물 대통령으로 그대로 남아 계셨으면은 지금보다 더 네. 상황이 좋아졌을지 안 좋아졌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벌어진 걸로만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진정성 정말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진정성 네. 계엄하시면서 얻은 거 아무것도 없이 희생하신 거 인정하셨습니다. 중도님께서. 그죠? 네. 그죠? 저는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그분의 행적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 혹시 네. 예전에 삼국지 좀 보셨나요? 아니요. 그럼 혹시 읍참마속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명해 주세요. 막 제갈량이랑 사마이랑 열심히 싸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꽤 중요한 전투가 하나 있었어요. 마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유부단하거나 뭐 스탠스가 애매한 거 없이 짧게 해주세요. 제갈량이 되게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작전을 잘못 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전 잘못 짜서 대패를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자기 진영이 손해를 좀 크게 봤거든요. 그 이 사람의 윗선이었던 제갈량이 자기가 아끼는 장수였으면서도 좀 되게 울면서 이 사람 그냥 처형을 했다고 해서 생긴 말이 읍참마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한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진정성이 사람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가져온 어떤 피해나 손해를 커버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계엄을 안 했을 때 지금 계엄을 했을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나았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더 나은 게 뭔지. 확실하게 나은 게 한 가지는 있었겠죠. 이재명이요? 재판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안 하고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식물 대통령 상태에서도 거부권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게 과연 식물 대통령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그냥 그것만 쓰면서 버텼다고 해보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볼게요. 지금 2026년 4월 25일인데 지금 대통령 누구였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내년엔 누구였을까요? 내년 뭐 중반 언저리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었겠죠. 그러니까 네. 적어도 내년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요. 그러면은 네, 최소 2년의 유예를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아니 그 자리에 남아서 그것만 막고 있으면 뒤에서 작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되냐고요. 중국한테 매국하는 게 법안으로 무슨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국의 종국이 될 것 하면서 헌법에 무슨 적으면서 입법을 하면서 그렇게 막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그 거부권 하나만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부권 하나로 뚫릴 수 있을 만큼 나라의 상황이 비상사태가 그만큼 얕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보이잖아요. 매국을 법 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법 개정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진짜. 법 나라를 개정. 중국에 팔아 넘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법 개정이 돼야 될 거고 네. 선동이 돼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하는 동안 네. 중국 뭐 친중국 여론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리고 친중국적인 법도 만들려고 했어요. 네. 국민의힘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말을 안 들은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 거부는 제각제각 같이 해줬죠. 왜냐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동안은 어. 법이 통과된 게 없었으니까. 아니 그때까지는 그랬죠. 계속 만약에 이어졌으면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솔직히 말을 하면. 그러니까 다 가정의 영역인데 어떻게 생각을 가정의 하셔도 영역이라고 아니 어떻게 네. 생각을 하셔도 계엄을 하기 전부터 이미 예전부터 뭐 자매 결연 맺어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의 정치인들도 이 시국이나 아니면은 미민당이나 이런 애들이랑 커넥션이 계속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아 얘네들 다 이미 다 커넥션이 있었구나. 응? 이미 다 저기 있는 미국에 있는 딥스테이트 애들이랑 다 손잡고 저 시국이랑 저 또 같이 또 손잡고 같이 다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었구나. 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계엄을 안 했으면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아니면은 뭐 지금 뭐 되게 긍정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하시자마자 임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윤석열 퇴진 외치고 그런 그 시위들이 전국 곳곳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이재명은 윤석열이랑 상황이 달랐나요? 아니요, 비슷했어요. 아니, 비슷한 건 그러면 아니죠. 그게- 비슷한 건 아니죠. 윤석열 사실 대통령은 비슷하진 않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가 없었고 이재명은 지지가 있었으니까. 지지는 지금까지도 있는데 있죠. 사법 리스크가 있었죠. 자, 사법 그러면은 리스크도 그러면 계속 갔다라고 네. 해봅시다. 지금 네. 사법부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판결 몇 번 봤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런 게 저렇게 막 윤석열 대통령의 자꾸 비판적인 이유를 하는 이유는 네. 지금 이야기가 어쩌다 보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좀 그런 주제로 넘어가게 돼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실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꾸 뭐 언급하는 그런 좀 전개가 됐는데 맞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 많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뭔가 했든지 말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아니요. 대통령이 의회 필요 없어요, 증언을 통해서 저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네, 저는 그거 필요 없다고요. 나는 업적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아니, 업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업적은 이미 우리 다 알고 있고 어차피 말해도 인정하는 사람 반, 인정 안 하는 사람 반이기 때문에 업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딱 하나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나라의 진심이었냐 아니었냐. 무슨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얘기에 제 말에 자꾸 태클을 거시다 보니까 자꾸 결과론적으로 이게 안 좋았다라고 지금 자꾸 확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저는 지금 계엄을 해서 이 상황이 벌어진 게 그나마 최선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엄을 안 해가지고 식물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으로서 막을 수 있는 거를 막으려고 했겠지만 막을 수 없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뒤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작업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상황을 일단 보니까. 첫째로 본인이 그 국가 원수의 신분이라는 네. 그 대통령 자리에서 막을 수 있는 게 더 많은지 아니면 감옥에서 자신이 일시적으로 계몽시킨 국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더 많은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말해놓고는 지금 뭐 말하지 않는데. 참.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굳이 해주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개수가 중요합니까? 네, 개수가 중요합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진정성만 있다면 업적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나경원 얘기했었죠. 네. 나경원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나경원은 최근에 근황을 보니까 그 뚜껑맨이랑 단일화해야 된다고 개헛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네. 나경원도 똑같아요. 본인한테 별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주장은 해요. 저기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희생하신 거 생각 안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말과 행동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네. 와이프와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믿는다고요. 그냥 리스크가 네. 아니야. 사법 리스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리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가져온 게 본인의 이득이 아니라 본인의 막심한 손해였다잖아요. 그리고 막심한 그게 신의 손해임에도 근거인 불구하고 건가요? 했다죠.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많은 게 정책으로 필요하겠죠? 머리를 엄청 잘 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중국 뭐 삼국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근데 그 사람이 존나 사악하네, 존나 간사하네, 사람들 존나 잘 속여먹고, 아닌 척 존나 하면서 공산주의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머리가 아주 발달한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 그럼 나은 겁니까? 머리 엄청 좋으니까? 그 사람의 행적이나 진영이 보수에 도움이 된다면은 전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부터 달라요. 그것부터가 중도님이랑 저랑 다르고요. 저는 중도님이랑 대부분의 의견이 다 동의가 돼요. 행동 보고 진정성 하나만 보고 믿지 않죠, 평소에는. 하지만 자기 일신을 바친 사람한테는요, 그런 기준 다 개무시해요. 자기 일신을 바쳤으면은 그거 이상의 진정성이 없어요. 그 안에 어떠한 계산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네, 그거를 인정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해요. 자,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진정성만 있으면은 다른 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첫째로 그게 윤석열 대통령만 예외라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 희생하셨으니까. 진정성이 있고 본인이 희생하기만 했다면 어떤 행동과 결과를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른 걸 묻지 않고 지지할 이유가 되는 건가요? 저기 혹시 진정성 있고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네. 결과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계엄의 결과가 그 잘못된 결과가 아닌데 그냥 지금 중도님 네.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드릴게요. 네. 희생했어요. 진정성 있어요. 근데 네. 희생까지 했어요. 자기 몸 바쳤어요. 근데 네. 결과가 안 좋았네. 네. 욕해야 되나요? 저는 비판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따를 수는 없어요. 이건 뭔 말이에요? 비판할 건 비판하는 거고 따를 수 없다는 건 뭔 말이에요? 아니 정치인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상황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무거나 그러면 비판을 받아야겠죠. 비판 받아야 된다. 거기부터도 우리가 저랑 엄청 흔히- 달라요. 우리가 흔히 네. 저는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위기에 처했어. 네. 사람이 위기에 처해서 그 사람 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 못 구하고 구하려던 사람도 죽고 구해야 되는 사람도 같이 죽어버렸네. 제3자가 그거 보고 야, 저 새끼는 저거 구하지도 못할 거 가가지고 지도 쳐 죽고 구하려고 했던 저 사람도 그냥 5초라도 한 10초라도 더 살 수 있었는데 쳐 죽어버렸네. 아유 저 새끼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랑 지금 비슷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맞나요? 네. 맞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몇 가지 달라진 요소는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혹시 다윈상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에? 다윈상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죽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 사고로 죽었을 때 되게 웃기게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냥 죽을 만해서 죽었다고 좀 조롱 삼아서 다윈상을 갖다가 수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좀 막 고인 모독성 그거긴 합니다. 화장실 갔다가 그 똥통에 빠졌어요. 뭐 어디 가서 뭐라도 붙잡을 거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같이 똥통에 빠져들었어요. 빠진 사람 2명 되고 그 2명 빠진 거 보고 또 나머지 가족 중에 한 명이 그거 구한답시고 또 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또 뛰어들어요. 그대로 똥통에서 빠져서 똥도 올라서 넷 다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윈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제가 그럼 하는 말이 이거 다윈상이랑 충고한가요? 똑같습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회생활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 진짜.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피해 입을 거 감수하고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도를 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실패한 거랑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냥 혼자 죽는 거는 괴가 아주 다른 거예요. 맞아요. 걔가 아주 달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구하겠다고 마음 먹었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아까 그 전에 말씀하신 거 있죠. 아까 말씀하신 거. 어떤 사고가 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내가 이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뛰어들었을 때도 나도 빠져 죽을 수도 있겠죠. 자. 좀 이거 네. 말 좀 끊을게요. 나 지금 슬슬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죄송해요. 네, 말이 끝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님 입니까 혹시? 혹시 내가 물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님 저 병식입니까? 물어볼게요. 검찰총장 하셨거든요. 네,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셨거든요. 네. 본인보다 똑똑합니까? 본인보다 어절입니까? 좀 고민되는데 그냥 저는 이거 마지막 토론이 될지도 모를 것 같으니까 지금 네, 분위기 맞아요. 봐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 다시 네, 얘기할 병신 거 같았다고 없을 것 생각해요. 같으니까. 뭐라고요? 네, 병신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거만하시네요. 되게 거만하신 그 생각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별로요. 왜요? 본인 얼마나 잘났는데요? 본인 뭐 하는 사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보다는 잘났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을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보다는 병신이었겠죠. 아니 본인이랑 비교하세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론 머스크가 짱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랑 근데 비교하라고요. 본인 생각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보다 정신 새끼로 보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맞다면서요. 그럼 본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요. 저는 일반인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뭐 회사원이에요? 뭐예요? 뭐 학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회사 다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말씀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뭔데요? 회사원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대통령을 비판하냐는 건데 아니요, 자, 이 말, 아니요. 지금 본인이 하는 건 비판이 아니고요. 사람을 하대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진짜 잘못됐을 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갖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을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네. 거는 완전 하대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무슨 똥똥에 빠져? 사람이 무슨 개이라서 이상한 판단하는 거 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판단이 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보다 못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 생각 말고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윤통이 네. 본인보다 개를 보이십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래서 답변하기 싫었던 거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다고 말하면은 더 토론이 진행이 안 될 거잖아요. 맞죠? 더 이상 그렇죠. 더 이상 토론할 가치가 없죠. 좋아요. 그러면은 아니라고 답변 드릴게요. 아니요. 난 진정성만 봐요. 저 지금까지 중도님이랑 의견 계속 충돌 있었는데 이딴 식으로 대화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알고 네. 계시죠? 이번이 마지막 대화가 되는 이유는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계엄을 아까는 뭐 진정성은 인정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주제에 결과를 갖고 그 사람이 네. 마치 개병 같은 선택을 한 사람처럼 하대했기 네. 때문에 비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번진 겁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어디까지 비하고 어디부터 비하가 아닌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주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니요. 일단은 제 대답부터 명확하게 하세요. 본인 윤석열 대통령님 네. 본인보다 개입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어리석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랑 비교를 하라고요. 뭐 그러면은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윤 대통령보다 뭐 나았을 것 같냐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가 있겠죠. 경험치도 있을 것이고 학술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생각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친화력, 영업력 뭐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 본인보다 못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 yes or no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답을 원하시는 건가요? yes or no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yes라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은 그만큼 객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나이로 그거 보나,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나이로 보나, 네. 나이로 보나, 경험치로 보나, 그 네. 사람이 사회적 지위 올라간 그 위치를 보나, 네.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지지도를 보나, 네. 그 어떤 것도 당신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훨씬 위에요. 아, 그럼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천리버님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사람이겠네요? 모르죠. 지금 언론이 만약에 정직하다면, 언론이 정직하다면요? 네. 언론이 아니요. 죄송해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회적 지위 하나로 보면은, 맞아요. 이재명이 나보다 그렇네요. 근데 왜요? 그러면 내가 욕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를 또 이제 이제 미러링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는 건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경제적, 외교적 실수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무슨 이거는 내 생각엔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한 거 없어요, 사실. 나는 그 결과까지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이 말하고 있는 계엄 있죠? 지금 내가 또 미러링으로 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을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인정했어요.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 정당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미국에서 생각하십니까? 인정했다고 했죠. 네. 미국에서 인정했다는 건 죄송한데,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 뭐가 바뀌었나요? 중요한 건 한국의 상황이잖아요. 아니, 또 왜 걸로 또 이야기가 또 넘어가냐. 그러니까 계엄이 정당한 이유는요. 할만해서가 아니라 계엄령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당하다 이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요? 그런데 아니 왜? 아니 본인 말대로면 그거 하나 갖고 정당성을 얘기했던 거라면은 아니 반대로 정당하지 않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좌파들이 한 얘기 그거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계엄에 대한 요건이 네. 성립되지 않는데도 계엄한 거는 그거는 부당한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좌파들의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민주당이 개소리 하는 거고 저는 거기에 추가로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발 지금 봐봐 그러니까 권한에도 네. 말이 가지가 계속 뻗쳐나가잖아. 나 이거 하나만 묻고 싶은 거고 이거 하나로만 우리 얘기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보다 개병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아까 했어요. 그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만 좀 약간 본인한테 좀 반박을 하고 싶으니까 그거 갖다가 여러 가지도 가지 뻗치지 마요. 알았죠? 그거 좌파나 하는 짓이야. 솔직히 말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로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로만 일단 얘기를 다 끝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말을 했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직위 이런 것들 이재명 비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본인 비교 먼저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사회적 지위라든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라든가 연세라든가 경험치라든가 영업력이라든가 외교라든가 모든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본인보다 낮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보다 병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럼 다시 물어보지 그러면 말라고요. 대답부터 하세요. 지금 답변을 들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답변은 그러니까 또 질문으로 답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요, 제가 질문을 드리지 어떻게 알고요? 저는 질문을 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면은이라면서요. 네, 그러면은.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뭐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요? 나는 이재명보다 뭐 객관적으로는 잘나는 구석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재명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를 막고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보다 못한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저기 중도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존나 이성적이고 존나 똑똑한 줄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을 마세요. 끝맺음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을 마무리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틀렸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씨발, 윤석열 개만해, 대통령보다 진짜. 잘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오는 말이 뭔가요? 지금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을 한 다음에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나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럼 네. 이제 그 다음에 하시려던 말씀이 뭔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본인보다도 신이라서 그래가지고 그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얘기했던 무슨 물밑 작업으로 뭐 당원들은 뭐 내 편을 만든다든가 뭐 아니면 다른 방법 모색한다든가 이런 거 생각 없이 계엄을 했겠냐고요. 결국 했던 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보다 잘났지만 별 생각 없이 계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럼 오만한 이거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되게 오만한 거라서 저는 사실 오만한 사람이랑 별로 대화하고 싶지는 않네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왜냐하면은요, 물었어요. 본인은요, 지금 말로만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 그 상태에서 선택이라는 거에 따라서 리스크를 한 몸에 다 받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자폭을 본인보다도 했죠.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존나 단순하게, 개빡치네 하면서 했을까요? 개빡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요, 그럼. 20 minutes later. 와, 대박이다. 와, 순간, 사리가 느껴졌어, 씨. 아니, 존나 똑똑한 척 하셨거든요? 지금까지도 존나 이성적으로 말을 잘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한테 이성을 놓았다고 하는데, 본인 이미 진즉에 이성을 놓았어요. 왜 그렇게 윤통에 대한 혐오감이 그렇게 깊게 스며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진짜 개 같은 대통령이면 내가 말을 안 할게. 진짜 차라리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말을 안 할게. 아니, 비교도 이재명이랑 같이를 하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쌓인 업적, 그리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들, 뭐 미국과의 그런 관계들, 미국에서 그렇게 기립연설 받았다 이런 것들을 모두를 생각을 했을 때 본인보다 머저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객관적이라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게 객관적이야? 와, 내가 중도는 내가 좌파라고 내가 계속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네. 와,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나 이성 이럴 뻔했다.